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어제 기사로 공개된 크래프톤의 공모가 밴드를 보고 저는 조금 화가 났었어요. 공모가도 너무 높고 장외에서 거래되는 가격과 거의 비슷한 데다가 그래서 이미 시총까지 너무 높아져 버리니까 이런 식이면 시초가 더블도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나, 뭐 그냥 이런저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대했던 공모주인데 또 날려보내야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제출된 증권신고서 올라오자마자 공모가가 어떻게 산정됐나부터 확인을 했네요. 오늘 영상에서는 공모 개요 같이 보면서 체크해야 할 부분들 체크하고요. 또 공모가 과연 적정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같이 얘기를 나눠볼게요. 우선 크래프톤의 공모가 희망밴드가 45만 8천원에서 55만 7천원으로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총 공모 금액은 밴드 상단 기준으로 약 5조 6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예상 시총은 무려 약 28조에 달하고요. 일반 청약 규모도 약 1조 4,008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 예측은 해외 기관 투자자들도 있기 때문에 6월 28일부터 7월 9일까지 조금 기간이 길고요. 일반 청약은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환불은 주말이 꼈기 때문에 7월 19일을 되고요. 상장일은 아직은 미정인 것 같아요. 균등 배정 방식은 증권신고서상에는 전원 균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미래에셋은 모든 공모주에 대해서 50% 고정 방식을 적용하고 있고요.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도 모두 동일하게 50% 고정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우선 공모 규모는 상단 기준으로 약 5조 6천억 원이라면 역대 1위를 기록하게 되는 거고요. 예상 시총 28조는 이미 코스피 시총 12위 수준입니다. 특히 국내 게임업체 대장주인 NC소프트가 18조 6천억 원, 그리고 넷마블은 시총이 11조 2천억 원 정도, 도쿄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넥슨은 오늘자 기준으로 22조 9천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크래프톤이 아무리 배틀그라운드가 대박난 글로벌 기업이라고 해도 28조가 과연 맞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물론 NC소프트, 넷마블과 실적을 비교해 보면요. 2021년 1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모두 이 두 개 회사를 이미 제치기는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28조는 너무 고평가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살펴봐야 할 부분이 총 공모 물량 중에 55%가 외국계 증권사에 배정이 됐다는 부분인데요. 크레딧 스위스의 24.99%, 시티그룹의 15%, JP모건의 15%. 그런데 이렇게 외국계 증권사의 참여도가 높은 경우 우리가 이미 쓴맛을 많이 봤어요. 상장일에 외국인의 매도 공세가 초반부터 거셀 수도 있고요. 또 그리고 중요한 거,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을 낮추는데 외국계 증권사들이 한몫합니다. SK바이오팜 때도 그랬고요. 또 최근 SKIT의 경우에 국내 기관 투자자들의 확약 비율은 96.4%에 달했는데 해외 기관 투자자들은 36.6%밖에 안 했어요. 거의 3분의 1 수준인 거죠. 그래서 이런 위험 요인들을 안고 있다는 거 확인하셔야겠고요. 또 하나 눈이 가는 게 구주 매출 비중이 30%나 되는데 보면은 그 중에서도 벨리즈원 유한회사의 비중이 가장 높고요. 그 밖에 김창한 대표이사와 김형준, 조두인 이 두 명의 임원이 이번 구주 매출에 참여했습니다. 이번 공모를 통해서 돈 좀 벌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걸로밖에 안 보이네요. 자신 있으면 이후에 시장에서 팔아도 될 텐데 그렇잖아요? 네, 구주 매출 내용도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우리사주조합 배정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20%를 배정했고요. 그래서 밴드에 따라 금액으로 계산하면 약 9,215억 원에서 1조 1,207억 원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이번에도 미달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게 궁금하죠. 우선 직원 수는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하면 1,330명이더라고요. 증권신고서상에 따르면. 그래서 모두 균등한 수량으로 배정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공모가 하단 기준으로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은 6억 9,285억 원 정도가 됩니다. 직원 수가 많다 보니까 생각보다 1인당 부담되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미달 수량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공모 규모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발생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SK바이오팜 확실히 1인당 부담 금액이 9.5억이나 되면서 미달분이 꽤 많이 발생했었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상대적으로 조금 적었고 SKIT도 금액 부담이 좀 크다 보니까 미달분이 꽤 나왔었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크래프톤의 부담 금액이 아주 높지는 않기 때문에 직원들이 과연 이 공모 가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래서 우리 사주 청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지 이 부분이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기본 정보들을 정리해 보면요. 우선 공모 규모는 밴드 상단 기준으로 역대 1을 하는 것, 그리고 예상 시총이 이미 28조 원에 달해서 코스피 12위 수준이고 포스코와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시초가 더블 형성 시에 시가총액이 56조가 된다는 소린데 현대차가 오늘 기준으로 58조 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현대차와 비슷한 규모가 되는 거고요. 다른 게임 기업들과 비교하면 아무리 배틀그라운드라고 해도 크래프톤의 시총 말이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공모 물량의 55%가 외국계 증권사에 배정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생각보다 낮거나 상장일에 외국인 매도세가 강할 수 있다는 이 두 가지 위험 요소를 안고 가야 한다는 거 알고 계셔야겠고요. 그리고 구주 매출 30%에 김창한 대표를 포함해 임원 2명의 매출이 포함이 됐다는 거 체크해야 하는 요소고, 우리 사주조합 배정 물량에 대해서는 미달 가능성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직원들이 이 공모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결과가 달려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럼 진짜 하고 싶은 얘기 지금부터 할게요. 이번 공모가가 어떻게 산정이 된 건지, 뭐가 문제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비교 기업의 선정. 비교 기업으로 총 9개 기업을 선택했는데요. 게임 대표적인 3사, 넥슨, NC소프트, 넷마블 당연히 선정했겠죠.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리고 네디즈, 액티비전 블리자드, 그리고 스포츠 게임, 특히 피파 온라인으로 유명한 EA, 그리고 CTA 시리즈로 유명한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 이런 글로벌 게임 기업들도 선정했는데 크래프톤도 해외 매출 비중이 94%에 달하는 글로벌 기업이니까요. 여기까지도 오케이. 근데 월트 디즈니랑 워너뮤직 그룹 보이세요? 게임이랑은 별 상관없는 기업인데 왜 이렇게 뜬금없지 싶잖아요. 회사 측에 따르면 크래프톤이 IP를 활용한 종합 엔터테인먼트로 발전을 할 거라서 이런 대표적인 완전 글로벌 콘텐츠 기업 2개를 비교 대상으로 선정했대요. IP, 이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엄청 강조한 거죠. 그런데 정작 크래프톤이 지금 이 IP를 활용해서 새롭게 선보인 콘텐츠들이 있나요? 준비 중이기는 하지만 보여준 건 없잖아요. 그런데 뭐 벌써 디즈니를 여기다가 넣고 그럴까요? 게다가 보면 디즈니의 퍼가 88배로 엄청 높잖아요. 퍼가 가장 높은 EA 그리고 가장 낮은 넥슨을 제외하고 평균을 계산했다고는 하는데 이 중에서도 월트 디즈니의 퍼는 눈에 띄게 높습니다. 그래서 적용 퍼가 45.2배로 좀 높게 나온 거죠. 그리고 또 좀 눈이 가는 게 NC소프트와 넷마블의 퍼가 저는 35배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보니까 둘 다 50배가 넘게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높지 싶어서 보니까 지배주주 순이익, 단기 순이익을 계산할 때 2021년 1분기 실적을 곱하기 4해서 연환산한 수치를 적용했더라고요. NC와 넷마블의 올해 1분기 실적이 조금 부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을 단기순이익으로 나눠서 계산한 퍼가 높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2021년 1분기 실적을 포함한 직전 4개 분기의 순이익 합을 기준으로 퍼를 다시 계산하면 NC소프트는 39.6배, 넷마블은 36.46배 정도가 나옵니다. 굳이 다 추정치를 써서 퍼를 높인 거예요. 2021년 1분기 곱하기 4를 해서. 그래서 뭔가 펄을 높이기 위한 방식을 적용했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고요. 다음으로 평가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크래프톤의 단기 순이익에도 또 2021년 순이익을 4배 곱해서 연환산한 수치를 적용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그냥 최근 4개 분기의 순이익을 합하면 총 4,665억 원이거든요. 그런데 1분기 실적을 연환산하는 바람에 7,761억 원까지 높인 거죠. 이쯤 되니까 저는 갑자기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1분기 실적이 통상적으로 조금 높은 편이라 굳이 이 1분기 실적을 연환산하려고 하는 걸까? 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2020년, 2019년, 2018년 1분기 순이익과 해당 연도의 전체 순이익을 보면요. 작년에는 무려 1분기에 전체 순이익의 2분의 1 이상을 달성했더라고요. 2019년에도 3분의 1 정도? 2018년에도 전체의 30% 정도를 1분기에 해냈어요. 물론 과거 데이터를 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왠지 올해도 1분기 실적의 비중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다면 1분기 실적을 연환산하는 건 잘못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적용 당기순이익도 높이고 퍼도 높여서 당연히 평가 시가총액도 높게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35조. 이 35조를 공모 후에 잠재 주식수로 나눠서 주당 평가가액 67만 7,539원을 도출했고요. 여기다가 할인율은 얼마를 적용했을까요? 네, 32.4%에서 17.8%를 적용했습니다. 아주 최악으로 낮은 건 아닌데요. 그래도 좀 낮은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2020년부터 2021년에 코스피 시장에 상장했던 IPO 기업들 하단 할인율 평균치는 37.44%고요. 상단 할인율 평균치는 22.01%입니다. 평균에 비해서 크래프톤이 낮은 수치를 적용했어요. 왜냐하면 최근 5개년 평균치를 활용했거든요. 그리고 이 중에 넷마블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넷마블의 할인율은 39%에서 20.9%였습니다. 그러니까 넷마블에 비해서도 크래프톤이 할인율을 조금 낮게 잡기는 했네요. 퍼는 높아, 적용 순이익 높아, 할인율은 낮아. 최악 아닌가요? 구조 매출한 김창한 대표와 임원들만 좋겠네요. 덕분에 장외 시세도요. 하루 만에 5만 원이 올랐습니다. 어제는 58만 5천 원이었는데 오늘은 현재가가 63만 5천 원이 됐어요. 공모가 밴드가 공개되면서 이렇게 더 오른 거죠. 공모가 상단 대비해서는 14% 높은 금액이고요. 보통 공모가 대비 장외 거래 가격이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공모가가 너무 높게 잡히다 보니까 장외 시세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과연 크래프톤 공모가 대비 오를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을까요?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만 본 건가 싶기도 한데 혹시 반대 의견이 있다면 말해주세요. 사람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다 보면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경향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공모가 부분도 정리를 하자면요. 비교 기업의 월트 디즈니와 워너뮤직 그룹을 포함했다는 거. 여기서부터 저는 이해가 조금 안 되고요. 2021년 순이익을 연환산 기준으로 계산을 해서 펄을 산출했기 때문에 NC소프트와 넷마블의 펄가 50배 이상으로 높아졌다는 거. 결국 이 두 가지가 모두 펄을 높이는 데 일조한 거죠. 게다가 크래프톤의 적용 단기 순이익을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로 2021년 순이익을 곱하기 4해서 연환산한 수치를 썼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 4개 분기를 합산한 수치보다 훨씬 높게 나왔었죠. 게다가 항상 1분기 순이익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조금 높았던 것에 비춰봤을 때 이렇게 연환산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퍼와 적용 순이익이 모두 높은 와중에 할인율까지 좀 낮아서 제가 볼 때는 정말 최악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공모가를 높이기 위해서 유리한 방식을 좀 선택적으로 적용했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만 한 것 같기는 한데 오늘 제가 분석한 바로는 그렇고요. 다음 영상에서 사업 내용이나 투자 포인트, 다른 위험 요소들, 증권사별 배정 물량과 한도 이런 것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